충북의 학력 저하 논란이 지난 10년간 수능 성적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하향 평준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주시장 후보군들이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내 경쟁 대진표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빠진 무해 산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 내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진천 영동고속도로 신설에 민간 자본이 뛰어들었습니다.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여 10년 안에 완공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56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227명, 충주 1,630명, 제천 967명, 단양 167명, 음성 664명, 괴산 193명, 진천 635명, 증평 514명, 보은 188명, 옥천 229명, 영동 150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0만 2,771명, 누적 사망은 9명 늘어 264명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으며 학력 저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학력 저하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요. 실제로 충북의 학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인지 지난 10년간 충북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봤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0년 치른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과 수학 가형의 충북 표준 점수는 전국 평균인 100보다 낮은 90.1. 시도별 순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수능 시험 때만 해도 전국 3위였는데 계속 떨어져 6년 만에 13계단 하락한 것입니다. 다른 주요 과목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 5위에 올랐던 국어 표준 점수는 11호. 2016년 5위였던 문과의 수학 나형도 2020년에는 다시 12위로 떨어졌습니다. 최상위권 학생층도 갈수록 얇아졌습니다. 과목별 전국 학생 성적을 1등급부터 최하 9등급까지 배열했을 때 최상위 1등급에 들어간 충북 학생이 줄어든 게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수학과는 4.8%까지 늘었던 1등급 학생 비율이 2020년에 0.8%로 6년 만에 4%포인트 떨어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7위입니다. 같은 기간 수학 나형과 국어의 1등급 비율 순위도 12위에서 16위를 오르내리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절대평가 방식인 영어 역시 상위 1등급 학생 비중이 5.3%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상대평가라 가지고요. 저희가 1, 2, 3등급, 4, 5, 6등급, 7, 8, 9등급 이렇게 구분하긴 하거든요. 중위권에 비해서 상위권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년간 수능 성적만 놓고 볼 때 충북 전체 학력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북 교육의 학력 저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수능 성적이 하락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위권과 중위권이 줄고 하위권 학생이 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언어와 수학 가 과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충북 학생들의 수능 표준 점수 평균을 분석해봤습니다. 수학과는 벌써 5년 연속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국어와 수학나는 2년째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중상위권 이상 학생 비중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전체 9개 등급 가운데 상위권인 1, 2, 3, 4등급 학생 비율이 국어와 수학과, 수학나 3개 영역에서 2년째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학과는 2016년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2017년부터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권인 6, 7, 8, 9등급 비율은 늘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상위권은 얇아지고 하위권은 두툼해지는 하향 평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적 데이터가 이제 뭐 전체를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학력저하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은 수능 성적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충북 학생들이 수능을 이용한 정시보다 학교 내신 성적이나 특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수능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래 역량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어지게 되죠. 충북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불신이 크죠. 믿음이 없고 여기 학교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배우는 걸로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으로 더 보내는 거죠.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정시 비중을 높이고 있고 새 정부도 수시 전형 축소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충북의 학력 저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늘고 사교육 참여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충북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1년 전보다 26.2% 늘어난 28만 4천 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사교육 참여율은 7.9%포인트 늘어 69.5%를 기록했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27만 9천 원으로 46.8% 늘고 사교육 참여율도 76.8%로 10.2%포인트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첫 청주시장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대선에선 패했지만 청주시장 선거는 해볼 만하다는 당내 판단에 한범덕 시장이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주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사회 활동가였던 송 전 행정관은 청주 철당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율통합을 이룬 청주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불통의 정치에 마침표를 찍고 역동적인 청주를 만들겠다고 한범덕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선례만 따지고 현실에 안주하며 소극적으로 일하는 관료 중심 행정으로는 더 이상 청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한범덕 시장을 향한 당내 도전에는 송재봉 전 행정관에 이어 허창원 도의원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철음 도의원과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검증위원회가 오는 21일까지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들로부터 서류를 받는 만큼 다음 주면 당내 대진표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수 청주시의원과 이범석 전 청주부시장, 최진현 전 청주시의원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당내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를 청주에서 1.6%포인트 정도인 8천여 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도내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쇼핑센터 입점과 원도심 고도 제한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주자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표심은 언제든 요동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다시 추진됩니다. 윤건영 교육감 예비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우 교육감의 3선을 막기 위해 심의보 김진균 예비후보와의 3자 회동을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보 예비후보는 가능한 한 빨리 단일화 논의에 나서자며 환영했고 김진균 예비후보는 단일화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지만 3자 회동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심의보 예비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박창호 전 충주경찰서장이 6일 지방선거 충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창호 전 서장은 복합관광 추진, 기업 유치, 상권 활성화 등 5대 공약을 발표하며 현직 시장이자 경찰대 선배인 조기령 시장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입후보 예정자는 조기령 현 시장과 권혁준 전 문체부 부이사관 등 3명으로 늘었습니다. 보훈군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구관서 전 한전 충북본부장, 구영수 전 보훈군 경제국장, 최재형 전 보훈읍장은 어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정상혁 군수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보훈군수 선거 후보군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무예산업이 대통령 단선인 공약에서 빠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사가 끝까지 발로 뛰고 있는데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무예와 인연을 맺은 건 충주시장 시절인 1998년 첫 세계 무술축제를 열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국회의원을 하면서 전통무예진흥법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는 자칭 무예올림픽이라고 부르던 세계무예 마스터십을 열었습니다. 세계무술연맹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국제무예센터 등 3대 기구도 모두 충북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각별한 무예사랑으로 유명한데 최근에는 관련이 없는 행사에 참석해 무예 예찬론을 펴다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창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15분간 했는데 이 가운데 10분 이상이 무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거지가 축제를 만든 것이 시합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신이 이 위대한 선물을 어떻게 나한테까지 남겨주셨지? 문제는 이시종 지사 임기가 끝난 뒤에도 무예 산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지사는 대선 직전 양당 후보들에게 무예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공약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가 무예와 관련해 5개 사업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다시 건의할 예정인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지사는 비공개로 국회를 방문해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해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건데 지난해 발의한 이후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에서 퇴임하더라도 무예마스터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은 차기 도지사가 무예산업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예 관련 사업에 수백억을 쓰고도 사업에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새로이 선출되는 단체장에게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무예가 도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예보다는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쏟고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지사가 지난 20여 년을 끌어온 무예산업, 마지막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지 퇴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이달 말 5세 이상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한범덕 청주시장이 접종을 독려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범덕 시장은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청주 지역 접종률이 충북과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활동이 왕성한 20대와 청소년은 물론 감염률이 높은 소아들의 백신 접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수술이나 출산 등 코로나로 차질이 벌어질 수 있는 응급 의료 체계도 민간 의료기관과 협조해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동절기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충북에서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전수조사한 결과 도내 양봉농가 2,705곳 가운데 804곳에서 꿀벌이 사라진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벌통 규모로는 25만 9천 톤 중 5만 1,000개로 전체 19.7% 수준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와 꿀벌에 기생하는 응애 방제, 동절기 관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공식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청주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1 마이크로그램으로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는 105일에서 50일로 줄었고 좋음 일수는 104일에서 169일로 늘었습니다. 또 2019년에 도입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횟수는 13차례에서 지난해 2차례로 줄었습니다. 청주시는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산먼지 저감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술에 취해 영업이 끝난 식당에 들어가 여성 업주를 강제 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 40분쯤 율량동의 한 식당에서 48살 여성 업주를 강제로 끌어안은 뒤 달아난 39살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다 10분 만에 주변을 배회하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제천시 왕암동 제1산업단지에 생태습지형 완충 저류시설이 건립됩니다. 제천시는 국비 158억 포함 173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생태습지를 갖춘 저류시설을 건립합니다. 공장에서 오염수가 누출됐을 때 1차로 500톤까지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에 담고 용량을 초과할 경우 5,700톤 규모로 설계된 생태습지를 단계별로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평상시 생태습지는 인근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청주시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220만 원을 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청주시와 공무원노조 청주시 지부, 공공운수노조 청주시 공무직제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울진, 삼척 등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긴급 생계 지원과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유례 없는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산불 피해 지역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신품종 배추인 괴산 1호를 특화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농가 12곳 5,000제곱미터에서 괴산 1호 배추를 시범 재배한 괴산군은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공급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좋은종묘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공동 개발한 괴산 1호는 잎과 통이 크고 조직이 단단해 아삭한 식감을 살린 배추입니다. 충주시가 충북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7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뒤 아동 놀이시설과 교육, 안전, 복지 등 6개 분야에서 153개의 아동 친화 사업을 추진해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위 단계 인증은 지난 4년간의 아동 시책 변화와 실적을 검토해 부여되며 인증 기간은 4년으로 2026년 3월까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는 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청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오히려 강화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일까지는 4만 원, 31일이 넘으면 3일마다 2만 원씩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법이 간소화된 만큼 반드시 기간 안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원 통학버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8일까지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1년 안에 통학버스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재교육을 받지 않은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통학버스 신고와 종합보험 가입, 안전수칙 준수 실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집에서 전통 식문화를 체험하는 교육 사업을 진행합니다. 집으로 배송된 교육용 키트로 영상을 보며 전통 음료와 과자를 만들어 보는 비대면 방식이며 27일까지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합니다. 1주차에는 약과와 단호박식혜, 2주차는 오란다와 수정과, 3주차는 육아와 대추 생강차 실습이 이뤄집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